오늘 영상은 조금 날카로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 현장에서 전기 쪽 형님들, 후배님들 중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분들 있을 겁니다. 전기기사 따고 기계기사 하나 더 따면 기전 다 되는 거 아니야? 전기 무제한에 기계 중급까지 풀리면 현장에서는 거의 만능 아니야? 이 생각 현장에서는 굉장히 흔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이 생각이 왜 착각에 가까운지, 그리고 그 착각 때문에 왜 기계설비법까지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전기직을 무시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전기직은 위험하고 책임도 크고 절대 쉬운 직종 아닙니다. 다만 전기 쪽에서 기계 자격증을 너무 서류로만, 너무 가볍게 보는 시선,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계설비법 왜 생겼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계 쪽 밥그릇 늘리려고, 협회 만들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일 뿐이고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IMF 이후 시설관리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설비과장 자리는 사라지고 기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전기과장 한 명이 기계까지 겸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전기 쪽이 더 중요하다, 전기 무제한 구하기 힘들다, 이 논리가 먹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기계 설비는 전기처럼 차단하고 끝나는 설비가 아닙니다. 난방, 급수, 환기, 펌프, 보일러, 이건 멈추는 순간 바로 생활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기계 실무를 깊게 겪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자격증 하나로 기계 설비까지 관리하게 되니 사고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기계설비법이 나온 현장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자격증 2개 있으면 기계도 결국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입니다. 전기기사 하나로 전기 무제한을 풀어도 전기과장 자리에서 부담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기계 중급 하나 더 있다고 해서 기계 설비까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기계는 자격증보다 실무 난이도가 훨씬 높은 직종입니다. 펌프 하나만 봐도 실, 커플링, 임펠러, 베어링, 축, 정렬, 케이싱 상태, 이걸 전부 이해하고 분해, 조립, 정렬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서류로 되는 일입니까? 요즘 설비는 자동 제어로 돌아갑니다. DDC, PLC 각종 모듈과 패널,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많은 현장에서 이 자동 제어 문제를 결국 기계팀이 떠안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설비가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기계 구조를 아는 사람이 끝까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전기 1이 편해 보인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편해서가 아니라 기계 쪽으로 1이 계속 몰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 섞인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딱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전기와 기계는 자격증 난이도로 비교할 문제가 아니다. 둘째, 기계 설비는 서류가 아니라 실무가 전부인 직종이다. 셋째, 기계설비법은 기계를 띄우기 위한 법이 아니라 현장의 착각을 바로잡기 위해 나온 법이다. 이 3가지만 이해하셔도 기계직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왜 기계직이 구조적으로 더 기술직이고 더 고차원일 수밖에 없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쪽에서 기계 자격증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분명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기계도 결국 자격증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입니다. 이 착각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왜 현장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전기 자격증 논리로 기계를 보면 반드시 사고 난다. 전기 분야는 자격증 중심 구조가 오래전부터 굳어졌습니다.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무제한, 이 구조 자체가 자격증과 경력 연차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기 쪽에서는 자격증이 곧 실력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문제는 이 논리를 그대로 기계에 가져올 때입니다. 기계는 자격증이 있어도 현장을 모르면 바로 티가 납니다. 펌프 하나, 보일러 하나만 봐도 책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 설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기사, 기계기사 이 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서 기계 설비를 바로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전기 쪽의 착각이 시작됩니다. 2. 기전 겸직 구조가 왜 실패했는가? IMF 이후 시설관리 구조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설비과장 자리는 사라지고 기전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전기과장 한 명이 기계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확산됐습니다. 이때 사용된 논리가 이겁니다. 전기가 더 중요하다, 전기 무제한 구하기 어렵다, 기계는 업체 쓰면 된다. 초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계 설비는 전기처럼 차단하고 끝나는 설비가 아닙니다. 난방, 급수, 환기, 펌프, 보일러, 이건 멈추는 순간 생활이 바로 마비됩니다. 그런데 기계 실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서류상 선임만 걸어놓고 운영하다 보니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 겁니다. 이게 기계설비법이 등장한 현장의 배경입니다. 3. 기계설비법은 기계 띄우기 법이 아니다. 기계설비법을 두고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기계 쪽 밥그릇 늘리려고 만든 법이다. 협회 먹여 살리려고 만든 법이다. 이 말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과이고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기계를 서류로 관리하던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다. 전기처럼 자격증 하나 걸어놓고 기계 설비를 굴리다 보니 사고가 나고 책임질 사람이 없고 현장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기계도 이제 실제 관리 책임자를 투자입니다.
즉, 기계설비법은 기계를 띄우려는 법이 아니라 기계를 가볍게 보던 구조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4. 전기 쪽에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포인트 하나.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기 쪽에서 기계 자격증을 바라보며 가장 많이 하는 착각 딱 하나만 꼽자면 이겁니다. 전기 무제한도 풀 수 있는데 기계 중급 정도는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는 현장을 전혀 모르는 논리입니다. 전기 무제한을 풀어도 전기과장 자리에서 부담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기계 중급 하나 있다고 해서 기계 설비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기계는 자격증보다 실무 부담이 훨씬 큰 직종입니다. 5. 펌프 하나만 봐도 답이 나온다. 기계 설비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라고 불리는 게 펌프입니다. 그런데 이 펌프 하나에 얼마나 많은 요소가 들어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메카니컬 실, 커플링, 임펠러, 베어링 커버, 샤프트, 케이싱, 플랜지 체결 상태, 여기에 진동, 소음, 열, 압력, 유량. 이 모든 걸 동시에 봐야 합니다. 이걸 자격증 있으니까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펌프 하나 제대로 다뤄본 사람과 아닌 사람이 바로 구분됩니다. 이게 기계입니다. 6. 자동 제어 시대에 기계 일이 더 늘어난 이유. 요즘 설비는 대부분 자동 제어로 돌아갑니다. DDC, PLC, 각종 패널과 모듈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여기서 전기 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전기 영역 아니냐? 하지만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설비가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건 기계 쪽입니다. 센서가 왜 튀는지, 밸브가 왜 안 닫히는지, 모터가 왜 과부하 걸리는지, 이걸 이해하려면 제어 지식 이전의 기계 구조 이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장에서는 자동 제어 고장 처리까지 기계팀이 떠안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 일이 편해 보인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편해서가 아니라 기계 쪽 일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7. 요즘은 다 교체한다는 말의 함정. 또 하나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누가 수리하냐, 다 교체지. 맞는 말입니다. 교체하는 현장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건 누굽니까? 지금 당장 교체할지 임시로 버틸지 예산은 언제 쓸지. 이걸 결정하는 게 바로 기계직입니다. 그리고 교체 전까지 설비를 버티게 만드는 것도 기계직의 역할입니다. 기계직이 없으면 교체도 없습니다. 8. 기계직은 사람 차이가 크다. 기계직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 차이가 결과로 바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같은 설비, 같은 연식, 같은 환경인데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사고 빈도가 달라집니다. 이건 자격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계설비법은 자격증만 보지 않고 경력, 교육, 실무를 같이 보도록 만든 겁니다. 이 영상은 전기와 기계를 싸우게 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전기 없으면 기계도 못 굴러갑니다. 기계 없으면 전기도 의미 없습니다. 다만 전기 쪽 논리로 기계를 재단하려는 시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으로 증명되는 직종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기계설비법도 계속 오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기계직이 전기직보다 더 기술직, 더 고차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인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기계직은 애초에 멈출 수 없는 설비를 맡습니다. 난방, 급수, 환기, 펌프, 보일러, 이건 전기처럼 차단하고 내일 보자가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기계직은 항상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지금 멈출 것인가? 아니면 살릴 것인가? 이 판단 하나하나가 현장의 안전과 사고를 가릅니다. 이게 기계직이 기술직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계직은 이론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현장 변수까지 전부 떠안는 직종입니다. 유체, 열, 진동, 소음, 마찰, 여기에 자동 제어까지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직은 매뉴얼만으로 안 됩니다. 경험이 없으면 바로 티가 납니다. 그리고 그 티는 민원으로 사고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기계직은 사람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설비법도 이 구조 속에서 나온 겁니다. 기계를 띄우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계를 가볍게 보던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나온 법입니다. IMF 이후 설비과장 자리는 사라지고 기존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전기과장 한 명이 모든 걸 떠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사고와 책임 공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계도 전기처럼 법적으로 책임지는 기술자를 두겠다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뀐 겁니다. 이건 기계직에게 기회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설관리 입문자분들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편한 직종을 찾고 있다면 기계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계직은 일이 많고 더럽고 힘들고 민원도 많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되지 않는 기술을 원한다면 기계직은 분명한 선택지입니다. 기계직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AI가 대신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자격증이 대신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쌓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직종입니다. 전기직 관리자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계직은 보조 인력이 아닙니다. 현장을 안정시키는 핵심 축입니다. 기계가 흔들리면 전기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계직을 단순히 자격증 하나 더 있으면 되는 영역으로 보는 시선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기계직을 기술자로 존중하는 현장은 사고가 적고 민원이 줄고 조직이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직 실무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직이 왜 힘든지 여러분이 제일 잘 압니다. 왜 일이 항상 기계 쪽으로 몰리는지, 왜 민원은 항상 기계가 먼저 받는지, 왜 고생은 기계가 다 하는지. 오늘 영상이 조금은 정리해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계직은 하찮은 직종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가장 많은 걸 떠안는 직종이고 그래서 가장 기술적인 직종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계직이 전기직보다 더 기술직, 더 고차원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멈출 수 없는 설비를 맡기 때문입니다. 둘째, 변수와 이론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람의 판단이 결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제는 법적으로도 책임을 지는 위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이 영상이 전기와 기계를 싸우게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여러분들의 현장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워크였습니다.